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학개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영어학을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것이 관심사인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음성학과 음운론, 즉 소리와 관계된 학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성학과 음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요. 음소와 이음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음소 발견 절차, 음소의 분류.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음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음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음성학 음운론에서 음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학습의 개요를 보면서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하면은 이렇게 입학 시험을 보고 아니면은 대학원 석사나 박사를 마칠 때 종합 시험을 볼 때 단골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음소 발견 절차죠. 근데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또한 임용 출제 교수님들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음소와 이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하게 됐는지. 자, 가령 아라고 하는 음을 한 사람이 두 번 연속 똑같이 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은 안 하죠. 하지만 전공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두 번을 내볼게요. 두 번 음을 내면은 한 번 아 그랬어요. 또 한 번 아 그랬습니다. 물론 같은 음을 낸 거죠. 하지만 이 음을 물리적으로 어떤 기계에 넣어가지고 어떤 그 파형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것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음성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은 비슷하겠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딘가 조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낸 아하고 내일 낸 아하고 아니면 뭐 감기 걸렸을 때 낸 아하고 평상시 아하고 아니면 지금 바로 두 번 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타인이 낸 조금 더 다른 아라는 음을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낸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라고 인식하죠. 그거를 내가 낸 아와 동일한 음으로 식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인간의 현상입니다. 나도 아라고 하는 음을 연속해서 두 번 똑같이 못 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라고 하는 음을 예를 들어서 뭐 1억 번을 낸다고 칩시다. 그 1억 번이 다 다를 거예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낸 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다 그거를 아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사과라고 하는 것이 뭐 수십억 조 개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완벽한 한 쌍의 똑같은 사과가 과연 있을까요? 어떤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뭐라 조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예요. 수많은 사과가 있는데 그걸 전부 뭐라 그래요? 그냥 사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수많은 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안에서도 수많은 아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아라는 모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만약에 우리가 다 구분한다면은 아라고 하는 음만 해도 무한대가 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아라고 하는 음으로 속된 말로 퉁쳐서 서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 우리의 청각 기관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적당히 둔한 게 좋은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의 속성을 가진 추상적인 R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R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수없이 많은 R가 A1, A2, A3, A4, A5억, A6억 수없이 많은 R가 있지만은 그걸 전부 다 이거는 그래도 비슷하게 겹치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적기로 해라고 한 거죠. 기호가 바뀌었죠. 사각가로에서 이 대각선 슬래시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음소라고 얘기하는 거다. 음소. 그러면은 이 사각가로에 적은 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음소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음성, 사운드, 폰으로 발현, realize, 실현될 때, 실현된다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아라고 하는 음이 구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공기를 진동하게 될 때 이거를 해당 음소의 이음, 엘로폰이라고 얘기한다. 이 알로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아라고 하는 음이 있습니다. 이 아라고 하는 음이 내가 낼 때도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수많은 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그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임을 하나 붙여야 되겠죠. 또 다르고 이렇게 또 다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더블 프라임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수도 없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거를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음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광이 또 있고 이광이 동생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두 있고 다 비슷하지만 다 다른 사람이에요.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최초로 태어난 사과, 그 두 번째 사과, 10만 번째 사과, 100만 번째 사과, 수억 조 번째 사과. 하지만 뭐예요? 사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뭐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철학입니다. 철학.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현상이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는 뭔가 어떤 추상적인 어떠한 하나의 개념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realize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했을 때 전자를 음소, 포님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음성, 엘로폰, 이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음소와 이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라고 하는 것이 포님이라 그랬죠. 이음으로 realize 되는 거예요. 음소는 슬래시라 그러죠. 이러한 그 사선의 모양으로 표시하고요. 음성은 이음은 같은 개념이에요. 사각가로 스퀘어 브래킷이라고 얘기하죠. 음소는 수없이 많이 realize 되는 그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되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추상적인 개념이 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realiz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은 또는 음은 또는 사운드는 피지컬하다 또는 concrete하다, 물리적이다,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여기다가 한번 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음을 갖다가 폰이라고 얘기했죠. 글자가 왜 이렇게 작죠?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폰 1이 있겠죠. 그렇죠. 폰 1.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폰 2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씩 서로 다르죠. 같은 포님이지만. 그래서 아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알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엘로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반 영어 학습자들은 이런 생각 잘 못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T라고 하는 이 사운드, 트라고 하는 이 사운드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 구강으로 리얼라이즈 될 때는 지금 여기 보는 것만 5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5개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여러분? teacher 그러죠. 우리나라 말 티귿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stop이에요? 아니죠. stop이죠. stop. 이거 어떻게 해요?
미국 영어에서 water 해죠. 이걸 갖다가 뭐 R 사운드하고 비슷하다. 조금 이건 문제가 있죠. R 사운드 어떻게 R 사운드 이게 T 사운드죠. T 사운드의 이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돼요? what 하고 딱 멈춰버리죠.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버튼 어떻게 해요? button. 뭐하고 우리만 하는 것 같죠. button.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T라고 하는 사운드가 영어에서 대표적인 5개의 이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음을 여기 보면은 위에 이렇게 H 표시 또는 뭐 이렇게 뭐 짝대기 2개 있는 표시, 그 다음에 꼭 J자 거꾸로 한 것 같죠? 기역자 같죠? 물음표 같죠?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영영사전이 좋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좋다 그러니까 샀는데, 거기 보니까 발음 기호가 전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발음 기호가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표시로. 한국 사전에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영영사전은 참 되게 성의가 없구나. 아니 좀 예쁘게 좀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릎을 탁 쳤죠. 이 정말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가 다 세상을 재단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거. 이 얘기는 이미 20세기 초중반에 시작된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학자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전공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임용시험 같은 데는 뭐 단골 손님이죠. 자, 첫 번째 트 사운드로 되는 거, 이거를 aspirate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피라라고 하는 건 숨이에요. 숨이 동반된 거죠. 그죠? 숨.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일반 영어, 항상 우리 일반 영어도 같이 끼고 가야 되니까 스피라라고 하는 건 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어, 이런 단어 생각나네. expire. 여기에는 스가 여기 숨어 있잖아요. 그죠? X 안에 스 소리가 숨어 있잖아요. 숨을 다 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뭐 여권 뭐 어떤 문서의 기한이 뭐 만료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spire, 갈망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죠. 갈망하다는 거는. 당연히 뭐 respire, 그렇죠? 이건 뭐 호흡하다는 얘기고, 그죠? 우리 영혼을 뭐라 그래요? 영혼은 spirit, 영혼은 호흡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래서 aspirate 되는 거, 기식, 숨이 동반됐다 해서 teacher. 여러분 teacher 발음할 때 앞에 입 앞에 손을 한번 손바닥을 갖다 대고 teacher 바람이 나가요. 아니 종이를 대보면 종이가 팔락거리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stop이 아니라 stop. 우리말에 쌍디귿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앞에 부정접두어를 붙여서 스피라가 없는 거죠. unaspirated. 비기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 기호에서는 아무 표시를 안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 2개를 올린 이런 표시를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런 것이 T의 이음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flap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냥 flap이라고만 써 있기도 하고, 또는 여기 맞춰서 flap 된 거죠. 아니면 그냥 flapping이다 이런 말도 쓰죠. flap이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찰싹 때리다 이런 얘기죠. 혀가 윗니빨의 뒤를 한번 찰싹 때리고 나오는 소리예요. 다시 혀가 윗니빨의 뒤를 살짝 때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water 이렇게 하면 설탄이 아니죠. 근데 미국 영어에서 water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을 때 이것은 flap되었다, flapping이다, flap이다 해서 이런 식의 표시를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 그 문자가 없어서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J자 거꾸로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릴리스는 놓는 거잖아요. 릴리스를 하지 않은 거죠. 불파, 밖으로 안 내보겠다, 파일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what 하고 막는 거예요. what 이렇게
기억자 표시예요. 이건 뭐예요? 글로털 스탑 해가지고 글로털 우리의 성문이 스탑 막혔다. 성문 폐쇄다. 그래서 button, Manhattan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음소 트가 이렇게 5가지로 realize 되는 거를 한번 봤다. 이 내용은 전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차례로 aspirated, unaspirated, flapped, unreleased, glottal stop이다. 여러분 요걸 한번 잘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T라고 하는 음이 각각의 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realize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음소와 이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T 사운드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라고 하는 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stop이라 그러지 않고 모르고 stop 그랬어요. 의사소통에 지장 없어요. water 해도 되고요. what 해도 돼요. button 해도 되고. 만약에 어떤 뭐 뉴욕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 동부의 어떤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뭐 지금은 그것이 뭐 대표 의미라 영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영어의 발원은 영국 아닙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우리가 미국식 영어 중심으로도 지금 음성과 음운론을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요. 자, 그럼 이 음소와 이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음소와 이음의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 정도를 살펴봤어요. 자,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죠. 자,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연습 문제를 한번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엘로폰을 구분하고 자 여기에 P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직은 환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감으로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빠이 그래요? 아니죠. 파이 그러죠. 에스퍼레이시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이거 어떻게 돼요? 스파. 옛날에 그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핸드폰 회사 중에서 It's different, sky 그죠? sky, spy. 그래서 일반인들도 S 다음에 오는 발음은 뿌뜨끄로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unaspirated. 이거 어떻게 돼요? cap 그러지 않고 cap 하고 딱 릴리스를 안 하죠. 불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아직은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앞에 T 사운드를 P로 한번 바꿔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음소와 음성의 관계를 이해해야 또 언어의 차이하고 이거 외국어 교육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자, 우리말에서 가시오 할 때 기억이 있고 나가시오 할 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은 음으로 들리고 같은 표기를 사용하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도 그럴까? 이거 한번 적어봐라. 이거 적어봐라 그러면요. 가시오를 갖다가 G로 안 적어요. 뭐라고 적냐면 가를 이렇게 적어요. 나가시오 할 때는 이렇게 적어요. 우리에겐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음소에 대해서 이러한 2가지의 이음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별개의 음소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음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운드 시스템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영어의 사운드 시스템하고 한국어의 사운드 시스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공통적인 부분도 많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기억으로 표시되는 이 음소는 경우에 따라서는 만국 공통의 음성 기호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크 사운드도 되고 그 사운드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식별을 못하는 거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이 2개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이렇게 적겠죠. 아, 이 경우는 이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거하고 이 소리가 서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적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 개념을 잡으려고 예전에 대학생 때는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일단 물리적으로 해보세요. 가시오. 아니면 나가시오에서 나가시오에서 나가시오를 하려다가 나자를 하지 말아보세요. 나자 안 하는 거 이번에는 나가시오가 아니라 나자 안 하고 나를 마음속으로만 하다가 가시오. 아니면 그냥 가시오. 앞에 거 가시오. 이거는 나자 안 하고 나 안에 나 가시오. 가시오. 훨씬 이게 성대 떨림이 심하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은 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같은 음소지만 그렇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는 거하고 그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구분이 안 된다. 즉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는 두 이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점점점 내용에 접근하는 거예요. 아, 이음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거구나. 자, 우리 하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또 영어 음소 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식 아까 뭐라 그랬죠? aspirated, unaspirated, 그 다음에 unreleased라 그랬죠? 기식 kite, 그렇죠? 이거 뭐예요? sky.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들리죠. 크 이렇게 들렸죠. 우리는 어떻게 들렸어요? 끄 이렇게 들렸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 사선으로 표시돼야 되는 별개의 음소지만 영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음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걸 갖다가 만약에 표시를 하려면은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아까 배운 대로 H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든지 위에다가 짝대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sick 여기서는 스펠링 두 개 C하고 K가 받침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파열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딱 멈춘다 이런 얘기죠. 위에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연습을 했냐면 알게 모르게 하면서 제일 처음에 T의 이음을 했고 P의 이음도 따져봤고 프트 같이 움직이는구나. 얘네들이 좀 비슷하다. 그럼 나중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공부하는 자료가 되죠. 퓨트크가 같이 움직이는구나. 얘들은 뭔가 같은 음들이구나. 같은 특성이구나. 같이 묶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음 도표를 할 때 같이 묶이는 거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피처라고 하는 개념을 할 때 같은 피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원어민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언어학자들이 간접적으로 그들의 발화 현상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언어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음소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보시죠. 자, 음소와 이음의 관계를 아는 것이 바로 음소 발견 절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소 발견 절차. 음소 발견 절차 있는데 여기다가 어디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발견 절차니까 discovery, 그렇죠? discovery procedure. 음소 발견 절차. discovery procedure. 음소를 발견하는 절차다. 자, 음소와 이음의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조금 봤어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겠지만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 핀, 그다음에 틴, 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앞에 음이 프, 트, 드 서로 다르니까. 이거를 서로 다른 음소로 식별하기 때문이다. 음소의 이와 같은 특성을 컨트래스티브하다. 컨트래스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조죠. 자, 우리
언어학에서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이거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 컨트라스티브하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 교육학에서도 컨트라스티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의미의 차이다. 알았죠? 네. 다시 얘기해서 자, 음소의 정의입니다. 음소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소 단위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해야 돼요. 영어로도 the smallest phonetic unit in a language. 가장 작은 단위인데 that is capable of conveying a distinction in meaning.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음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음소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는 지금 이런 세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환경은 똑같고 초성의 소리만 다르죠. 근데 그 초성의 소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의미의 차이가 달랐다. 그러면 그 각각의 초성은 별개의 음소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 한 가지 소리만 다르고 나머지가 똑같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미니멀 페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대립상. 이게 바로 음소 발견 절차의 첫 단계고요. 처음 접하는 어떤 언어의 자모음 체계를 완성하고자 할 때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구조주의, 여러분 구조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20세기 초반이죠. 구조주의 언어학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20세기 초중반의 학자들은 뭐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이가 벌어졌다. 아, 그럼 이건 별개 음소다. 그래서 이때 학자들이 어디를 많이 갑니까? 저 아프리카로 많이 갑니다. 또는 미국의 인디언들. 그들은 말은 자유롭게 하는데 글이 없잖아요. 그들의 문법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문법 중에서 음성. 문법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사 이런 게 문법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자기네 언어의 운용에 관한 지식의 총화가 문법이고 그럼 그 문법 중에서 그들의 사운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최소 대립상을 갖고 당신네들은 이러한 포님, 음소가 있다. 음소라는 것은 뭐죠? 개념을 설정해야 되죠.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소 단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했지만은 이음, 엘로폰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앞에서 여러분 느꼈죠. 이음은 뭐예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런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연습을 이제 어떤 데이터를 관찰한 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화시켜서 이론화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음소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소 단위고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소 단위고 그렇죠? 자, 그 음소가 상황에 따라서 이음으로 리얼라이즈 된다 그랬죠? 자,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거는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서로 컴플리멘터리하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얘기죠. 컴플리멘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영어에서 이렇게 P라고 하는 음소에 이음들이 나타나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음이 세 개만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세 개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이라고 할 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aspirate 했다 그랬죠? 이때는 음절 첫머리에 올 때. spine은 어떻게? ST에 올 때. 그렇죠? unreleased 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음절 말에 올 때.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아요. 이음들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이음들이 나타나는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기가 막히게 겹치지 않고 이럴 때는 프하고 저럴 때는 뿌하고 이럴 때는 프 이렇게 딱 멈춰버리고 이러한 지식이 글자가 없는 문자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에게도 아니면은 일자 무식의 사람에게서도 정확하게 일관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들 머릿속에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죠. 문법이 있다는 얘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분석을 해내서 정리를 한 사람들이 바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 음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음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소에 매달린 거. 나중에 물론 이제 음소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 음소가 설명을 못 해주는 것들이 와요. 지금 이 개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론 수준에서는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 음소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이음이라 그런다. 음소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려면 똑같은 환경에서 겹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 겹쳐서 나타나는데 그 소리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의 차이가 왔다. 이건 음소다. 근데 서로 겹치지 않고 나타날 때, 이음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 나타날 때, 비슷한 음인데 서로 겹치지 않고 나타난다.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동일한 음소의 이음이다. 겹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예전에 배워서 정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설명이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또 하나 할 거고,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왜 그걸 느끼냐?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는 자기 혼자 연구하면 돼요. 제가 볼 때 천재는 교수님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머리가 그냥 보통이거나 좀 못한 사람들이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배우는 사람이 이해할 테니까. 저 예전에 저는 이거 잘 이해 못했어요. 1학년 때. 영어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그 프롬킨 책 갖고 배웠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했다고요.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반복해서 계속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하기 전에 문제가 있네요. 자, cold하고 gold에서 여러분 다 똑같죠? 똑같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미니멈 페어라 그랬죠. 최소 대립상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별개의 음소죠. 근데 한국어에서 아까 가시오 이 가하고 나가시온 가시오 이걸 갖다 가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가시오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왜 원어민들이 이걸 갖다 K로 쓰는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즉 우리한테는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음이고 동일 음수 이음이다. 분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라 이 말이에요. 분포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음소라고 하는 것은 겹치지 않는다 이 얘기죠. 한국어에서 가가 이런 식으로 표시될 때는 어두에 나타나고 나가시오 이렇게 표시될 때는 모음 사이에서 영어로 intervocali이다 이 말이죠. 겹치지 않다.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다. 즉 이거는 동일 음소의 이음이다 이 말이에요. 상보적 분포다. 이거는 이음이다.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음소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것은 가시오 나가시오를 갖다가 같은 표기를 쓰고 같은 음으로 인식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분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다른 음들은 분포가 다르죠. 그러니까 음이 서로 비슷한 음을 가지고 따졌을 때죠. 나중에 이 얘기도 나옵니다. 전혀 다른 걸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상보적 분포라고 해서 다 동일 음수 이음이 아니죠. 비슷한 음성적 패턴을 가진 어떤 음들이 서로 상보적 분포를 이룰 때. 영어에서 별개의 음소인 이유는 음절 첫머리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겹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 겹쳐서 나타나는데 의미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음소죠. 한국어에서는 겹치지 않고 나타나요. 즉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것은 동일 음소의 이음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동일한 환경에서 겹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것으로 인해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에서는 별개 음소고 한국어에서는 동일 음소, 한 음소의 서로 다른 음들이다, 이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의 사운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로 아무리 우리가 표음 문자라 그래도 편리하긴 하지만 한국어로 영어를 표기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위대하다. 한국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그대로 쓸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는 건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음소와 이음의 관계를 한번 공부를 다시 할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번 공부했지만 여러분 대략 느꼈겠지만 이음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stop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unaspirate로 발음해야 되고 마지막에 있는 P 사운드는 어떻게 돼야 돼요? unreleased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둘 다 stop 하지 않고 stop 그래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발음이죠. stop, stop there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stop there. 그럼 뭐예요? 저 사람 외국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발음을 해도 원어민들은 지금 이거는 이러한 소리를 저 사람이 좀 이상하게 낸 거다. 환경에 안 맞춰서 우리하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소리를 갖다가 환경에 안 맞게 좀 독특하게 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음이라고 하는 전제는 깔려 있는 거죠. 그 이음들은 서로 유사한 음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조금 다르죠. 그 음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음은. 그렇죠.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면, 만약에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면, 그거는 이음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컨트래스티브 하다 그랬죠. 그건 바로 뭐야? 음소가 되는 거죠. 예. 자, 음성적 유사성.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phonetic similarity. 자, 영어에서 H는 음절 말에 오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H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앵마, 하는 거. 이거 앵마라 그래요. 이거는 음절 초에 오지 않아요. 하나는 음절 말에 안 오고 하나는 음절 초에 안 와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상보적 분포예요.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동일 음소 이음이다. 그러면 이거하고 동일 음소 이음입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다른 음소로 보는 거는 서로 간에 음성적 유사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지금 음소와 이음을 따질 때는 음성적 유사성을 전제로 해서 따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가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4개예요. 음소 발견 절차, discovery procedure. 첫 번째는 contrast입니다. 음소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음은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그죠? 세 번째, 이음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음성적 유사성을 전제로 따져야 된다. 자, 이 4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 영어학 개론을 공부하는 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음운론 음성학 관련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디스커버리 프로시저는 꼭 이 4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소와 이음에 대한 지식이 영어 교육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자, 답을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음소 목록을 관찰함으로써 영어에만 있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배우죠? 자, 이거는 아랫입술이 다시 아랫입술이 윗니빨에 닿게 이거는 혀 끝이 이빨 사이에 오게 이건 어떻게 늘어지게 이게 배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그러니까 학문의 완벽한 초기 단계죠. 그래서 이 음이 배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음을 잘 배웁니다. 왜? 두드러지니까, 도드라지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음이 배우기 훨씬 힘들어요. 이걸 단순히 비읍, 디귿, 기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독립된 음소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비읍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봐요. 이 비읍이. 그렇죠? 이 비읍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가시오 그걸 대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과가루를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바보라고 한번 적었어요. 그럼 여기 2개의 비읍이 있지만 바보 앞에 바 이거 하고 뒤에 바보 앞에 비읍하고 뒤에 비읍은 달라. 우린 차이를 식별 못하지만
하지만 객관적인 언어학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이론의 상황에서 봤을 때 앞에 반은 무엇에 가깝습니까? 앞에 비읍은 이거에 가깝고 뒤에 비읍은 이거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동일 음소였지만 이음의 차이에 불과했지만 영어에서 이음과 이음은 동일 위치에 놓였을 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음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독립된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유성음 사이에서 이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공부할 때 abide 이 발음은 잘 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음 사이에 껴 있으니까 자동으로 유성음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발음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 뜻은 비슷하죠. 예. 이 고대 영어 비단이 살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bide by가 뭐 지키다, 뭐 살다, 뭐 이런 비슷한 뜻이 있죠. 고수하다 이런 말들이 오는 게 고대 영어에서 비단은 살다 이런 얘기니까. 아무튼 그 뭐 일반 영어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그냥 바이드 하면 안 되죠. 이게 앞에 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가 있습니다. abide. 앞 어를 하지 말아 보세요. abide.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막 발음을 해버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비읍이라고 생각하고 발음이 해버리면은 그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와 비슷한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음성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에 이거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러면 다른 음소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에서 피읍은 전부 어떻게 되는 소리입니까? 에스퍼레이트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피읍은. 그래서 이 사운드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영어 교사가 음소와 이음에 대한 이런 그 상호 관련된 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하게 그 어떤 해당 자기가 가르치는 언어의 시스템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원 임용 시험 같은 데에서 음소에 대한 지식, 이음에 대한 지식이 영어 교육에서 시사하는 바 굉장히 훌륭한 논술 소재, 주관식 서술형 그 답안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써보는 그런 연습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글을 쓴 다음에는 동료에게 peer review라 그러죠.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동료가 읽어서 이해되면 여러분 교수님이 읽어서 교수님 뭐 자꾸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동료가 읽어서 이해되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의 음소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서로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음소 체계가 다르다. 한 언어에서의 음소가 다른 언어에서는 이음의 차이일 수 있고 한 언어에서 이음의 레벨에 있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음소의 레벨이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엘로폰의 수준이냐 아니면 포님의 수준이냐 언어마다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음소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소는 포님이라 그랬는데 음소를 분절 여기서 이제 음소는 의미의 차이겠지만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갖다가 분절 말 그대로 나눠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인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생각 못 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세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있고 아가 있고 그다음에 하는 앵마 사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운 지식에 기반합니다. 사실은요. 세종대왕께서 어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28자를 맹가셨잖아요. 그 28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만약에 음성 스펙트로그램으로 나타내면 수없이 많은
좌표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무한대. 그렇죠.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좌표값의 x, y의 값은 무한대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있는 점의 자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만큼은 기억이고 이만큼은 아소리고 이만큼은 응소리다. 이렇게 끊어낸 거예요. 분절로. 그래서 어떤 거는 자음이다 어떤 건 모음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그 제가 영어학을 한 사람이지만 제가 작년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일반인을 위한 영어학 개론 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세종대왕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었다. 전 임금이었다라는 그 정치 논리보다는 언어학자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초의 최고의 언어학자가 아닐까. 이거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음과 모음, consonant, vowel을 이렇게 분절됐다. 분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절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분절음은 음소 레벨일 수도 있고 음성 레벨일 수도 있는 거죠. 초분절음은 뭐냐면은 세그멘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피치, 랭스 언어에 따라서는요 강세나 음의 고저나 아니면은 음의 길이 물론 영어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당되겠죠. 근데 뭐 중국어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어는 뭐 사성 체계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음이 저 소리가 저 뜻이 다르다. 영어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영어에는 강세 위치에 따라 뜻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increase 할 때하고 increase 할 때하고 명사 동사 바뀌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음소 역할을 하죠. 이랬을 때 이 음소는 이런 분절음의 단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수프라 세그멘트라고 얘기하고 또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프로소딕이라는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은 음소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여기에 쓰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랬죠. 그래서 프로소딕 또는 프로소딕 피처라는 말. 그래서 예전에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걸 몰라서 제가 상당히 헤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이런 어떤 연속된 음의 파형의 단계를 뛰어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어떤 세그멘트를 초월한다 그래서 수프로 세그멘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것은 프로소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운율이잖아요. 이렇게 음이 왔다 갔다 셌다 약했다 강약 고저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프로소딕 피처라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수프로 세그멘트에서 랭스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지금은 식별이 어렵지만 한국어에서는 밤, 어떤 것은 깜깜한 밤, 어떤 건 머무는 밤 이렇게 길게 하면 이런 소리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엇을 넣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는 더 이상 길이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젊은 친구들 전혀 식별하지 못합니다. 옛날엔 있었나 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좀 문제죠. 그러니까 국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의 한 랭귀지 이런 관점에서 가르쳐야지 우리 걸로 우리는 있다 이렇게 막 우기면 안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그러면 길이가 여러분 생각할 때 영어에서 길이 나타내는 표시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영어에서 길이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 말이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즉 이것은 음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는요. 똑같은 스펠링이고 똑같은 모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발음을 해가지고 기계에 놓고 이 EA로 표시되는 이 소리를 재보면 bead, bit 이게 더 길어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뒤에 뭐가 따라오더라? 유성자음이 따라오더라. 유성자음이 따라올 때는 모음이 길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걸 일부러 길게 내는 게 아니고 유성자음이 따라올 때는 길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장은 음소가 아니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또 영어에서는 개방 음절이 폐쇄 음절, 오픈 실러블이 클로즈 실러보다 모음이 길다. 무슨 얘기냐? 폐쇄 음절은 뭐냐면 뒤에 이렇게 받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받침이. 그래서 be, bit. 뭐 이거는 스펠링이 다르지만 실제 발음은 같은 거니까. 여기 마찬가지죠. 듀크, 그렇죠?
U 발음 나는 거. 그렇죠? 이것도 뒤에가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키 막혀 있으니까 이건 keep 짧더라 말이죠. P piece. 그렇죠? P piece. 막혀 있으니까 짧더라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length는 음소가 아니다. length로 인해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length 때문에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length는 음장은 뒤따라오는 환경의 차이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length는 영어에서 엘로폰의 레벨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음소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음소 어떤 한 언어 우리가 배우는 건 영어학이니까 영어학에서 음성으로 구체화되는 거죠. 음소가 음성으로 구체화되죠. 음성 여러 가지 음성 엘로폰이라고 얘기했죠. 엘로폰은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고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음소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음소 발견 절차 그리고 음소를 한번 분류함으로써 이거 세그멘트 그렇죠? 분절음과 수프라 세그멘트 초분절음. 영어에서는 스트레스는 음소적인 성격을 띠지만 랭스는 음소의 성격을 띠지 못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정리가 잘 되셨기를 빌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